아주 푹 쉬십시오, 형님. 무쇠덩어리가 내리꽂히는 순간 시라소니의 비명이 병원을 가득 메웁니다. 동양 제1의 주먹, 그의 마지막 남은 다리마저 부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윤호TV입니다. 오늘도 야인시대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98화에서는 김두한의 자유당 입당과 석방, 그리고 시라소니를 둘러싼 피해 복수극이 펼쳐집니다. 새벽 백병원, 이화룡과 정팔이 급히 병원으로 들어섭니다. 거친 숨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집니다. 병실 문을 열자 만신창이가 된 시라소니가 침대에 누워 있습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겨 있고 얼굴은 피멍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설명합니다. 보호자 되십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디요. 아직도 의식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가 됐어요. 늑골과 갈비뼈, 오른쪽 다리, 양쪽 팔 모두 다 부러졌어요. 왼쪽 다리만 빼고요. 정팔이 주먹을 불끈 쥡니다. 이쌍, 형님, 시라소니 형님. 이화룡이 의사의 팔을 붙잡습니다. 이보시오, 의사 양반. 무슨 수를 쓰든 살려내기요. 꼭 그래야만 합니다. 꼭. 아무튼 경과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저희도 뭐라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의식을 찾는 게 급선무입니다. 의사가 나가자 이화룡이 정팔에게 속삭입니다. 이보라우, 정팔. 예, 형님. 정제 아새끼래. 죽여야갔어. 이화룡의 눈에 살기가 어립니다. 이거야말로 파렴치한 일 아니네. 비열하고 더러운 짓이야. 사람을 유인해서 이렇게 만들다니. 도무지 선배에 대한 예의를 모르는 새끼야. 그런 새끼는 살 필요도 없지. 안기래? 예, 형님. 이건 우리 명동에 대한 아주 공공연한 선전포고입니다. 그때 맨발이 절뚝거리며 들어옵니다. 형님들. 맨발 아니네. 예, 큰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꼴을 보여드려서 갑자기 당했습니다. 정팔이 그의 어깨를 두드립니다. 그래, 그 정도로 걸을 수 있으니 다행이다. 예, 형님. 복수를 해야 합니다. 시라소니 형님은 저놈들의 속임수에 빠진 겁니다. 이화룡이 결심합니다. 해야지. 절대로 이대로 넘어갈 순 없지. 이정재 이 새끼. 신속하게 애들을 모라우. 동대문으로 갈기야. 예, 형님. 이미 오상사가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각 서울 곳곳에서 명동파 조직원들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오상사가 모여든 부하들을 점검합니다. 충무로 왔나? 예. 스카라 극장하고 중앙극장파? 예. 넙치가 달려옵니다. 오야붕. 다녀왔습니다. 야, 넙치. 동대문 쪽 반응은 어때? 그쪽도 이미 전투태세에 들어갔다는 보고입니다. 많은 주먹들이 상인연합회 쪽으로 집결하고 있답니다. 오상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결국 전면전이구만. 언젠간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어. 야, 너희들. 이번에 동대문 놈의 새끼들 박살을 내버리자고. 예. 한편 동대문 상인연합회. 이마수가 간부들 앞에서 말합니다. 정말로 대단했어. 지금도 믿기지가 않아. 어쨌든 우리는 시라소니를 깬 거야. 기적 같은 일을 한 거라고. 그가 표정을 굳힙니다. 하지만 명동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을 거라고. 그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야 돼. 이석재가 자신만만하게 말합니다. 겁들 내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대문도 한다 하는 주먹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천하의 시라소니도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명동 놈들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가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아, 이번에 아주 확실하게 죽여버렸어야 되는 건데. 시라소니 말입니다. 건방진 자식. 그 시각 이정재가 유지광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잘 와주었소, 사돈. 이젠 사돈도 뭔가를 시작할 때요. 대학에서 전공이 정치 쪽 아니었소? 그렇습니다. 정치라? 좋은 거지요. 사돈은 그래도 제대하고 나서 설봉사절에서 쉴 만큼 쉬었습니다. 이제 나와 함께 일해봅시다. 유지광이 진지하게 대답합니다. 예,
지난번에 회장님의 편지를 받고 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고 내려온 겁니다. 회장님께서는 자유당에 적을 두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이 나라의 국부이신 이승만 박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이정재의 표정이 진지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힘이요. 힘 말이요. 우린 자유당을 위해서 그 전위부대가 되어주기로 했소. 따라서 많은 충돌과 위험이 따를 거요. 그 일을 사돈이 좀 맡아줘야겠습니다. 그가 말을 이어갑니다. 물론 그 일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야 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지금 이 나라의 정의는 실종됐어요. 힘이 곧 정의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식구들을 한번 모아보세요. 사돈만의 특별한 조직을 만들어 보세요. 그때 김기홍이 급히 들어옵니다. 회장님, 지금 사태가 급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뭔가 회장님의 지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화수가 보고합니다. 전쟁 직전입니다. 지금 명동 쪽에서는 부대원들을 대규모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정재가 고개를 젓습니다. 문제는 시라손이지 전면전이 아니질 않소. 화해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니 화해를 말입니까? 명동 놈들하고요? 시라손이가 깨졌습니다. 이봐 화수야. 지금 우리 동대문은 자유당과 막 한 배를 같이 탔어. 이럴 때 구설수에 오르는 건 좋지 않아. 한편 종로경찰서 검찰총장이 김두한을 찾아옵니다. 입당원서요, 김 의원. 내 간곡히 부탁하리다. 이게 마지막 기회요. 내일이 국회 개원 아니요? 이제 그만 그 고집 좀 꺾어요. 김두한이 냉소를 흘립니다. 그만 돌아가세요. 검찰총장께서 이렇게 한가하게 나 같은 살인미수범이나 만나고 다녀서야 나라 꼴이 제대로 되겠소? 이건 김 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100만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일이에요. 김두한의 표정이 변합니다. 노동자들의 생계라니? 그게 무슨 소리요? 김 의원은 대한노총의 최고위원이 아니요? 김 의원이 자유당에 입당을 안 하면 그 대한노총이 견뎌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요? 흐흐흥 이런. 지금 노동자들을 미끼로 날 협박하는 거요? 김두한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최동열의 말이 떠오릅니다. 자네 고집이 중요한 것인지 나라를 위해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볼 일이야. 조병욱의 말도 스쳐 지나갑니다. 자네가 의원직을 포기하면 그만큼 야당 의원 한 사람이 줄어드는 거야. 김두한이 결심합니다. 좋소. 모두들 날 보고 자유당으로 가라 하니 도장을 찍겠소. 하지만 형무소가 무서워서 도장을 찍는 건 아니요. 난 어딜 가도 야당 의원이요. 아마 자유당이 날 데려간 걸 후회하게 될 거야. 잘 결정하셨소, 김 의원. 어이구 진작 그럴 것이지. 도장이 찍히는 순간 김두한의 얼굴에 비통함이 스칩니다. 경찰서 앞. 김두한이 나오자 기다리던 군중이 환호합니다. 김두한 의원 만세. 김두한, 김두한. 군중 앞에서 김두한이 선언합니다. 여러분,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는 저 경찰서에서 며칠 푹 잘 쉬었습니다. 군중이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말해두지만은 저는 앞으로 자유당 속의 야당 의원이 되겠습니다.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자유당에 들어가 자유당 놈들 다 때려잡겠습니다. 우와. 김두한, 김두한. 차 안에서 정대발이 보고합니다. 시라손이 큰형님이 당해버렸습니다. 동대문 애들한테요. 김두한이 화들짝 놀랍니다.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동대문에서 시라손이 형님을 유인해서 큰일을 냈답니다. 지금 백병원에 입원해 계신디요. 그 일로 명동하고 동대문이 전쟁 일보 직전입니다. 말도 안 돼. 차 돌려. 백병원으로 가자. 백병원 병실. 김두한이 침대에 누운 시라손이를 내려다봅니다. 온몸이 붕대로 감긴 시라손이의 모습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의사가 먼저 설명합니다. 일단 급한 위기는 넘겼습니다. 기적 같은 일입니다. 시라손이가 힘겹게 묻습니다. 의사 양반, 내래 언제쯤 일어날 수 있겠소?
적어도 몇 개월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한 1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의사가 나가고 김두한이 다가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천하의 시라소니 형님 아닙니까? 시라소니가 힘겹게 입을 엽니다. 기록에 말이야. 거 아주 우습게 됐어. 두한 아우. 정제가 어떻게 형님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래 너무 방심했어. 나이를 먹은 모양이야. 제가 혼을 내주겠습니다. 정제를 만나서 따질 건 따지고 필요하다면 주먹을 쓰겠습니다. 시라소니가 고개를 젓습니다. 고 관두라고 하디 않네. 아우님은 이제 국회의원이야. 주먹을 쓰는 건 옳지가 않아. 내가 동대문에 신세를 졌으니 깨니 내가 갚아야지. 꼭 갚을 기야. 그가 힘겹게 말을 잇습니다. 그만 가봐. 길이고 화룡이 만나거든 동대문 아새끼들하고 싸우디 말라고 기래. 내일은 내가 해결할 기야. 저녁 화려한 요정. 임화수가 곽영주 경무관을 맞이합니다. 임 사장. 내가 좀 늦었소. 아이고 별 말씀을요. 저도 지금 막 왔습니다. 화려하게 차려진 상을 보며 곽영주가 감탄합니다. 이야, 이거 대단하구만. 오늘이 두 분 생일 아니십니까? 임화수가 나섭니다. 형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이 누구십니까? 곽영주가 당황합니다. 아니 임 사장. 형님이라뇨? 허허, 말씀 놓으십시오. 생일은 같지만 제가 형님보다 2살이 아래입니다. 그러니 형님 아니십니까? 형님을 평생 하늘같이 매시겠습니다. 곽영주가 흐뭇해합니다. 나 이거 참. 그렇다면 말을 낮춰야겠구만. 자, 화수 아우. 좋아. 나도 아우가 마음에 들어. 잘 지내보자고. 예, 형님. 하하. 실제로 임화수는 34살이었고 곽영주는 32살이었습니다. 처세의 밝은 임화수가 처음부터 자신을 낮춤으로써 권력가의 신임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입니다. 이 이후로 두 사람은 각별한 사이가 되어 자주 어울리며 죽을 때까지 형제 같은 사이로 지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생일이 같았던 것처럼 죽음 또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맞게 됩니다. 술이 오가고 임화수가 슬쩍 말을 꺼냅니다. 근데 형님, 우리 이정재 회장님이 못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 명동에 깡패 새끼들이 동대문 시장을 공격하려고 노리고 있어서 말입니다. 곽영주가 눈을 부릅뜨입니다. 그래, 이거 안 되겠구만. 전화 어딨나? 그가 전화기를 들고 명령합니다. 나 경무대 곽경무관이야. 지금 명동 깡패들이 선량한 동대문 시장 사람들 치려고 한다는 거야. 동대문 시장의 이정재 회장은 내 형님이야. 그 명동 깡패 새끼들 말 안 들으면 다 집어넣어버려. 임화수가 속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 시각 명동 아지트. 이화룡이 부하들 앞에서 선언합니다. 누가 선봉에 설기야? 오상사가 말합니다. 제가 지휘하겠습니다. 이화룡이 결정합니다. 좋아. 오상사 네가 전체를 지휘하라우. 동대문과 명동 사이에는 청계천이 걸려 있어. 그놈들도 거기 나와 있을 기야. 그때 전화가 옵니다. 김두한입니다. 병실에서 막 나오는 길이야. 시라소니 형님께서 자네들이 동대문과 전쟁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시더구만. 이화룡이 격앙됩니다. 기계 무슨 소리네, 두한이? 이대로 당하고 있으란 말이네. 시라소니 형님 말씀이야. 자신에 관한 일은 자신이 해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집어치우라우. 이 일은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가. 이건 전면전이야. 청계천 전선. 명동파와 동대문파가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습니다. 오상사가 명령합니다. 들어간다. 빅토리아부터 때려 부숴. 양측이 격돌하려는 순간 경찰 사이렌이 울려 퍼집니다. 우리는 경찰이다. 명동 청년들은 불량배들로 규정되어 있다. 해산하라. 오상사가 이를 악무입니다. 에이 이런 젠장. 그가 분노를 사기며 외칩니다. 야 동대문 놈들아. 나 명동의 오상사다. 반드시 빚을 갚는다. 가서 그렇게 전해라. 명동파가 물러납니다. 명동 아지트. 김기홍이 찾아옵니다.
이번 일은 시라소니 형님께서 저희 구역에 돈을 요구하시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화룡이 냉소합니다. 돌아가라우. 정지한테 조심하라고 전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건 경고야. 깊은 밤, 백병원. 이석재가 몰래 병원에 들어섭니다. 경비 경찰에게 말합니다. 시경에서 나왔소. 조사할 게 있으니 잠시 비켜주시오. 경찰이 물러가자 이석재가 시라소니의 병실로 들어갑니다. 뉘기야? 이석재입니다, 형님. 고 돌대가리. 많이 다치셨습니까? 시라소니가 쓸쓸히 대답합니다. 왼쪽 다리만 성하고 나머진 성한 데가 없어. 이참에 주먹 사회에서 손을 씻으시지요. 이석재의 눈빛이 차갑게 변합니다. 형님이 완쾌되시면 명동과 동대문은 또 시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물 하나 드리려고 왔습니다. 다시는 도전하시지 말라고요. 그가 품에서 무쇠덩어리를 꺼냅니다. 간호사가 들어오다 비명을 지릅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이석재가 냉혹하게 말합니다. 이쪽 다리만 부러지면 다 부러지는 거지요. 시라소니가 외칩니다. 이보라 돌대가리, 지금 뭐 하는 거이야? 죄송합니다, 형님. 아주 푹 쉬십시오. 무쇠덩어리가 내리꽂힙니다. 시라소니의 비명이 병원을 가득 메웁니다. 동양 제1의 주먹, 시라소니. 그의 마지막 남은 다리마저 이석재의 손에 부러지고 맙니다. 오늘 야인시대 98화 어떠셨나요? 김두한은 자유당에 입당했지만 자유당 속의 야당을 선언했고 시라소니는 마지막 다리마저 잃었습니다. 이마수는 경무대 실세와 의형제를 맺으며 권력의 울타리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화에서는 시라소니의 비극 이후 명동파의 분노, 그리고 김두한의 국회 첫 등원이 펼쳐집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야인시대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오늘 이야기에 대한 생각을 들려주세요. 지금까지 윤호TV였습니다. 다음 화에서 또 뵙겠습니다.